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카타콤에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혁명, 여러분의 건강에 혁명을 일으킬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혁명 12회 비타민 계속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C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경 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는 지금 좀 늦은 시간이시죠? 네,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환자분들한테는 네. 책에서도 그렇고 일찍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해놓고 정작 본인은 밤늦게 네, 야심한 시간에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시고 네, 살신성인. 네, 살신성인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살신성인. 그렇네요. 네. 나 하나 희생시켜서 모두가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네. 그럼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하면 비타민 C잖아요. 예, 비타민 그쵸. C에 대해서. 그러나 또 다 알고 있느냐? 과연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네. 비타민 C에 대해서 듣고, 혹시 시간이 더 되면 뭐 D를 좀 더 다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비타민 C는 사실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항산화제, 네.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고, 뭐 피로회복제로도 알려져 있고, 그렇죠. 네, 다 실제로 비타민 C가 하는 역할들이고, 이게 과대 광고가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또 연구도 가장 많이 된 비타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비타민 C가 그동안 쭉. 제품도 워낙 많고요. 네,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 이분께서 비타민 C를 연구하면서 더 유명하게 됐죠. 더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네. 네,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C는 거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네. 뭐 그까짓 거 발에 채이는 개똥같이 느끼는 건데 네네. 흔하게. 근데 개똥도 약에 쓰려고 그러면 없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비타민 C가 우리가 뭐 항산화제, 코큐텐이 항산화제다 뭐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비타민 C는 가히 탑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훌륭한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네, 비타민 네, B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쓰고 또 빠져나가는데, 네. 이게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비타민 C 하면은 감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낮추고. 예.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 증상을 낮추고 감기와 싸운다. 이걸로 유명한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 네.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이게 피부 그러니까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 그래가지고 콜라겐을 막 이제 퍼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가루를. 돼지 껍데기. 근데 콜라겐 아무리 먹고 아무리 발라도 비타민 C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비타민 C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비타민 C가 콜라겐 피부 탱탱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 걸려서 죽잖아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잇몸에서 출혈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비타민 C 결핍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불안증 뭐 이런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도 C가 결핍이 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인 거예요. 네.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을까요? 네, 비타민 C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 보통 뭐 그냥 과일과 야채 뭐 여기에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 뭐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잘 알고 있었네요. 맞아요. 예, 네. 예. 그, 항상 트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생각하는 그대로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C는 보통 시트러스 감귤류에 많아요. 감기율류에. 귤 종류, 오렌지, 뭐 우리가 레몬 하면 비타민 C의 대명사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거에 많고, 예, 그리고 녹색 채소에 많죠. 네. 녹색 채소. 고추에도 많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고추, 고추에도 많고, 고추는 녹색 채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일은 아니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못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비타민이 거의 다 못 만들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을 쬐면은 만드니까 네. 얘는 뭐 호르몬이냐 비타민이냐 정체가 좀 애매한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비타민 C를 수용성 비타민으로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다 듣고 알고 있죠. 근데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 C 중에요? 아, 네. 그래서 fat soluble 가지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같은 비타민 이거는 C인데. 네네. 아스코빌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 오, 비타민 C가 있는데 이거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네. 말은 지용성 비타민 C인데 원래는 이게 엠피파틱 몰로큘이라 그래가지고 한쪽 면은 수용성, 다른 네. 한쪽 면은 지용성 이런 거예요. 아,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예. 사탕 같은 거 보면 어떤 거 이렇게 반이 한쪽은 민트 네네네네. 초록색 컬러 있고 위쪽은 뭐 하얀 게 붙어 있고 이런 사탕들이 있죠. 네네네. 네,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다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과 수용성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100% 지용성도 아닌 거죠. 네. 지용성 비타민이 그 아스코빌 팔미테이트라 그랬는데 얘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게 세포 외에서도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 그리고 세포막이 지방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지방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세포막에 지용성 부분이 잘 결합이 돼요. 그래서 세포 벽에 붙어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는 당장 먹고 당장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적은 양을 먹어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네.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경우에 내가 뭐 설사가 심하다든가 속이 쓰리다든가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좋은 대책이 될 수 있고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얘가 몸에서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될 때는 비타민 C 그냥 아스코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타민 C랑 똑같이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나 뭐 비타민 C나 똑같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용되는 그 메커니즘은 똑같지만 그 앞부분에서 저장되고 뭐하고 하는 다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더 네. 장점이 될 수 있는.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비타민을 좀 많이 복용을 하면 속이 쓰리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네. 있다. 저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좀 그렇고. 그리고 예. 비타민 그리고 하면 또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적혈구에도 얘가 잘 결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E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원장님 그 비타민 C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이런 뭐 대체약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에서는 대체약은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 어떤 그 교수님 중에 비타민 전도사가 있으시다. 제 성함이 이왕재 교수님. 네, 성함은 정확히 이왕재 교수님. 네, 그분이 뭐 이왕재 교수. 네, 이왕재 교수님. 그분이 그러셨다거나 뭐라고 했나 인간이 다른 동물들은 모두가 다 비타민 C를 몸 안에서 생산을 해내는데 인간과 고릴라만 그게 안 된다. 영장류. 네,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인간을 좀 이렇게 그 어떤 섭리적인 조치로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매일 비타민 C를 뭐 몇천 cc, 2000cc, 3000, 네. 4000cc까지 먹어주면 훨씬 더 건강에 모든 거의 뭐 만병통치처럼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 뭐 거의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예, 있거든요. 매일 조금 그러니까 만나 같은 느낌이네요. 왕창 먹어놓을 순 없고 그러니까요. 매일 예. 성실껏 그래서 성실하게. 그것도 예. 식사를 하고 바로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아마 그건 속이 쓰려서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하루 권장량은 굉장히 작잖아요. 네, 네. 100mg 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제품 보면은 뭐 10배, 1000mg, 한 알이 한 알에 1000mg인데 그걸 1000ml. 네, 네. 그걸 9알, 10알씩 먹는 이제 메가도스를 하시는 거는 하루 권장량의 100배를 먹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다 용도가 있어요. 그 지난 비타민 B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일 권장량의 양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네. 또 특별한 이게 메가도스로 사용될 때는 특별한 치료 목적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 목적으로. 예. 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아까 항산화제라 그랬는데 네.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실질적으로 한국의 많은 병원들 가면은 비타민 C,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C를 주사하죠. 네, 네, 네. 네, 이제 먹는 거로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먹어서는 혈중에 비타민 C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항암 효과를 낼 만한 정도까지 그 뭐라 그러죠? 그 혈중 농도를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혈액까지 가기에는 혈액까지 가기에는 아니요, 혈액으로 가지만 혈중 농도를 충분히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가긴 가지만 농도를 주사를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도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제가 100%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뭐 크게 뭐 반대하지도 않고 해롭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모두한테 똑같은 이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비타민 C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메가도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실은 어떤 하나의 뭐 주장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것을 모두 다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모두 다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말이 많죠. 어떤 의사들은 무조건 다 쓸데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심지어 오히려 몸에 해롭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비타민은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건 전 동의해요. 그리고 일부 브랜드들 오히려 진짜 몸에 해로운 비타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영양소 자체를 갖다가 마치 질병의 치료 효과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거는 너무 또 한쪽 면의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결과인 거죠. 그리고 항상 논란이 많은 건 비타민 C가 신장결석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비타민 C가 항암 효과가 있다, 없다. 이 연구도 있고 저 연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요. 똑같아요. 콜레스테롤 열심히 처방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콜레스테롤이 실질적으로 심장마비를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전혀 없다는 연구도 많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부작용이 엄청 심하다.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연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목사들도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해석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타민 C는 또 아까 감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엽산 얘기했는데 우리 몸이 철분이랑 이제 엽산을 잘 이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뇌에서 엽산이랑 철분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멜라토닌을 생성하고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엽산이나 철분이. 근데 이런 것들을
비타민 C가 도와준다면 비타민 C 먹으면 결국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엽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비타민 B9이라고 하는 엽산과 비타민 B12를 먹고 나 불면증이 해결됐어요. 오. 이러는 분이 생겼어요. 어떤 네. 분은 멜라토닌을 먹었을 때 해결이 되는 분이 있고 음. 어떤 분은 비타민 C가 먹었더니 해결이 되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자 그러면은 다 각각 다른 증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각각 다 부족한 게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게 괜찮은데 비타민 C가 딱 모자랐는데 그거 네. 먹었더니 해소가 된 거고 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얘기해줘서 친구가 열심히 먹었는데 친구는 아무 효과가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게 부족한 게 다른 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 이제 또 다른 내 몸에서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게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소변에 있는 비타민 C를 농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쉽게 또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쉽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하지만 이제 비용 대비 이게 애매해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비타민 C를 먹는 게 그렇죠. 낫겠죠. 그 돈으로 차라리 먹고 내가 말죠. 애매하고 궁금한 네. 그러니까요. 네. 비타민 C 먹는 게 더 싸고 먹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타민 C 중에 에스터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원래 아스코빈산인데 에스터 C는 이제 등록 상표예요. 에스터 C는 그 칼슘 아스코베이트를 섞어 놓은 거예요. 네. 우리 칼슘은 항상 중화제로 쓰이잖아요. 산성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에스터 C, 칼슘을 섞어 놓은 에스터 C라고 하는 거를 재료로 해서 만든 비타민 C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속 쓰린 분들이 먹으면 좀 나은 제품들이에요. 이게 뭐 흡수율이나 성분이나 이런 게 더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그 비타민 C가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지용성 비타민 소량을 먹어도 되고 또 우리 몸에 이제 오랫동안 저장을 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비타민 C를 빨리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운동을 할 때 항산화제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내가 노화가 될 텐데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운동을 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먹어야 되나 이게 헷갈리니까 운동하기 전에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흡수율이 훨씬 더 빠른 비타민 C 중에서 액체로 된 제품들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액체로 된 제품들은 오히려 이제 흡수가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는 또 한국 분들은 가루 많이 먹죠. 미국엔 잘 없는데 네. 그 레모나스 맛있죠. 많이 먹죠. 예. 색깔도 이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예. 맛도 있고. 근데 네. 미국은 비타민 C 가루 제품들이 있는데 아무 맛이 없고 써요. 아니, 쓰다기보다 약간 신맛 정도? 네네. 하얀 가루 완전 예. 파우더 같은 가루 정도를 해가지고 큰 통에 들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수준인데 네. 한국은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다 하나씩 바뀌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개별 포장. 단가가 비쌀 텐데 그래가지고 개별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제가 볼 때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거 단 걸 뭘로 단맛을 냈는지 그리고 또 노란색은 뭘로 냈는지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하지만 너무 이렇게 쉽게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옵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비타민 먹자고 먹었더니 당만 더 채울 수도 있겠다. 그런 비타민들이 많다니까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것도 뭐 역시 네. 우리가 비타민 C를 이렇게 막 찾아서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해서 과일을 많이 먹어요. 네. 그 과일을 많이 그쵸, 먹어서 과일 제일 많이 드시죠. 네, 과일을 많이 먹어서 비타민 C 과잉 공급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아까 그 과일이 아니라 네. 알약으로 10알씩 먹는 분들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 문제가 되기 쉽지 않죠. 우리 몸이 비타민 C가 만약에 많이 과다가 됐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인이 설사입니다. 아, 설사예요?
네,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설사하면은 양을 줄이면 되는 거고요. 소변 색깔이 내가 소변 색깔이 노래지는군요. 소변 색깔이 노래지는 거는 비타민 B2 주로 아니 B2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비타민 C 네. 제품을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 소변을 보면 색깔이 노래요. 노란 게 나와요. 노랗게. B2 그리고 비타민 C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몸에서 이거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이 이제 노랗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소변이 노랗게 나온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비타민 B 무조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고 네네. 쉬는 시간을 갖고 그냥 띄엄띄엄 깜빡깜빡 잊어버리면서 먹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과다하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다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비타민 특히 B2가 소변을 노랗게 만들고 비타민 C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미네랄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갔다. 미네랄이 아니라 이제 영양소, 비타민 B, 비타민과 또 미네랄 당연히 같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결핍이 되게 되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물 많이 먹게 되는데 네. 그때 충분히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 다른 특히 염분을 보충해주지 않게 되면 몸의 건강 상태가 미네랄 농도가 혈중 소금의 농도라든가 염분의 농도라든가 미네랄 농도가 낮아지면서 건강해지기 힘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피가 묽어지는 그런 효과인데 이 비타민 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무조건 과다하게 많이 먹어가지고 다른 것들까지 끌고 나가서 더 많은 소실을 일으키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메가도스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다행히 네.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그렇게 소변 색깔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과일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예. 과일에 있는 양도 그렇지만 네.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 제일 비타민 C가 많다 구아바거든요. 보통 구아바. 구아바. 아니면은 네. 그리고 우리가 오렌지는 100mg이 채 안 돼요. 하나를 다 먹어도. 네. 그러니까 하루 1일 권장량 100mg인데 아까 알약은 1000mg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네. 예, 그러니까는 구아바 같은 경우도 그거 알약의 한 3분의 1 정도 양밖에 안 돼. 300 이 정도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이 같이 섭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아바를 3개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야 그 알약 하나를 먹게 되는 건데 오렌지로 친다 그러면 10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10개가 12개를 먹어야지 알약 하나를 먹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과일을 통해서 먹어서 과다하게 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비타민 C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드링크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타민 C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여튼 마시고 나면 네. 소변이 너무 노래져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네.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더 이제 우리 비타민 C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은 비타민 C요. 또 알레르기 심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알러지. 예. 그러니까 그 비타민 C가 바이러스랑 싸우고 싸울 수 있는 약도 별로 없잖아요. 항바이러스제가 많지가 않은데 네. 비타민 C는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힘이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좋다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예. 그 비타민 C를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비타민 C를 이렇게 고농축 비타민 C를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건 연구 쥐 실험이긴 한데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 예방하고. 네. 그리고 아주 아까 소량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 건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두루두루.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거는 몸의 안쪽에 장벽에도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 뭐 대장 소장에도 좋은 거고 또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그 콜라겐 합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세포 조직들을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 부족하게 되면은 혈관 푸석푸석해지고 혈관 갈라진다는 거. 말 그러면은 그대로 어떤 항산화네요. 효과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혈관을 또 이제 고치러 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저런 건강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비타민 C가 저는 전에 어떤 방송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배에서 선원들이 그러니까 네. 그 뭐 좀 그 있는 높은 사람들은 안 죽었지만 선원들이 다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타민 C 결핍이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배열병으로 죽은. 예, 그 이야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네. 현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타민 C 결핍으로 죽을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맞아요. 비타민 자 들어가는 것들은 근데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비타민 D도 그렇군요. 결핍 때문에 예, 죽고요. 예, 예. 예. 네, 네. 여튼 그만큼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가 좀 잘 놓치고 있었다. 근데 네.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보면 1차 식품, 과일 뭐 포함한 그런 1차 식품들을 채소죠. 채소도 네, 녹색 예, 채소. 예, 녹색 채소 이렇게 잘 먹으면 또 이것도 어느 정도 비타민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비타민 C를 꼭 먹어야지 네. 의식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이 비타민 C를 이렇게 잘 보충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핍을 예방한다는 거는 그 하루 권장량 100mg 네. 그거를 이상을 그 정도만 먹어주면은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각한 질병들은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괴혈병처럼. 네, 우리가. 네. 하지만 그 일일 권장량이라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아주 옵티멀한 양은 아닌 거예요. 한참 모자란 양인 거예요. 죽지 않는 양인 거예요. 죽지 않는 양. 네, 네, 네. 그 정도, 그게 결핍을 예방하는 수준인 거지.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일 권장량이 100mg인데 비타민 C 제품이 100mg이 아니라 1000mg이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비타민 C를 잘 섭취해서 건강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짧게 다뤄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들으시는데 힘드실 것 같고 해서 좀 짧게 해도 괜찮겠다. 예, 저도 이제 잠도 자야 되고. 네, 네. 그러시죠. 지금 거기 몇 시입니까? 좀 늦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원장님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방송 듣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